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네, 오늘 수요평화 뉴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아마 빠르신 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중에서 5번째 과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고 해서 외교, 국방, 통일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북한의 비핵화를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지금부터 돈결을 시작을 해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진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비핵화를 남한 정부가 주도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금 재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조속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남한 정부의 강한 국방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킬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 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수행 능력 구축 등 이러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욱더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했었던 신경제협력 구상이라고 해서 남북의 여러 벨트를 묶어서 어떤 북방 경제로 나아가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북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한 정부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과 그 다음에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남북대화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 얘기하면서 또 국방력 강화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남북관계, 남북대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뉴스 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드 관련한 뉴스입니다. 사드 관련 한 주간에 어떤 이야기 있었나요? 네, 오늘 전단을 배포하다 보니까 유독 사드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나가시는데요. 사드 관련해서 서주석 국방차관이 최근에 소성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8군 사령관이 미군기지를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발언을 했었는데, 사드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1,000만 남한 국민, 그리고 남한 지역의 남부 지역의 수많은 항만과 철도 시설을 지켜주는, 공항 시설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지켜준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인데요. 여기와 더불어서 연합뉴스나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사드 발표가 1년이 됐으니까 사드 갈등을 풀자라고 하면서 소성리 주민들에게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사드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사드 배치를 당연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 실험을 했던 미사일들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미사일 발사 실험이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땅에 배치되는 사드는 미국으로 발사가 될 위험성이 있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전방에서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국방 차관이 이야기를 했던 이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어디를 지켜줄 것인지를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드가 미 본토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방부나 정부도 저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에 적폐청산 대상 1호 자유한국당이 사드 특위가 있습니다. 사드 특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사드 배치 반대 망원록이라는 책을 발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각종 발언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1년 넘게 이 자리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주권을 팔아넘기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안 된다라는 각종 주장들이 허무맹랑한 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 지금 성주 소성리 주민분들이 차량을 통제하는 검문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무단 불법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드를 즉각 배치하는 범국민 대회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산되어야 될, 그리고 촛불항쟁 이후에 이미 청산되어야 하고 해산당했어야 되는 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뭐 특별히 코멘트 하기보다는 하루빨리 청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느 때보다도 사드 관련해서 재미있는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일에 정부가 북한의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7월 21일에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군사분계선상에서의 일체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남북 군사회담을 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서해주고 군 통신선을 통해서 답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 더불어서 대한적십자사는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북측의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또한 이것에 대한 답을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건 없는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 자체는 매우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답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끊겨진 군통신선을 다시 복구하자라는 제안 또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북한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오늘 발표한 어떤 그 국정과제에서 비핵화를 강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북에서 답이 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제안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앞서 얘기했던 그런 발표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국방력 강화와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북의 비핵화를 또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어떻게 딱 저희도 얘기하기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주변국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미국과 중국, 일본의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외교 문제는 아닙니다. 남북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주관하고 통일부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가안보실이 주로 이제 외교관계 인사들이 있으면서 자꾸만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군사회담을 제안한 거에 대해서 각국의 반응을 살펴봐야 하는지도 참 어이가 없긴 한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조건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주 멀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남북 대화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본 외무상은 지금은 대북 압력을 가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이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차갑게 되니까 청와대에서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서 미국과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도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미국과 일본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자체도 어이없고, 앞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이 모습도 어이가 없긴 합니다. 사실 주변국의 반응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똥물이는 안 튀겼으면 좋겠어요. 네, 좀 좋겠고, 계속해서 그런데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소위 보수 세력들의 반응도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같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서 보수 언론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사설만을 살펴봤는데요. 조선일보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핵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힘이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이 없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 냉정하고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을 잃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얻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미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핵 문제 해결도 미국의 테두리 내에서만, 미국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결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핵 문제 해결을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또한 이 군사회담 제안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조선일보는 남북 대화는 유엔 제재를 약화시키고 위기에 몰린 북한 정권을 회생시키는 결과다. 그래서 이번에 대화 제의가 성급했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남북의 대화 제안은 미국과 충분히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설 제목이요. 양보하고 뺨 맞던 남북 대화 쳇바퀴 또 도는가 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양보하고 항상 뺨을 맞았기 때문에 남북 대화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의 대화 제안들이 우리 사회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용인하는, 미국이 오케이 하는 범위 내에서만 남북 대화를 가져가라. 그래서 절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한 정부가 주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분열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를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교란시킨다라는 명목으로 그 예전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한참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가 얘기했던 속도 조절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남북 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남북 대화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 11월 촛불 항쟁에 했던 국민들의 요구는 남북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 이 국민들의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결과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이 국민의 민심을 받아서 남북 대화, 남북 화해로 나가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조선일보나 남북 대화를 반대하는 혹은 남북 관계 개선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 세력들을 청산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벌이고 있는 각종 반북 논리를 극복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뿐만 아니라 저희 평화통일 시민행동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유독 좀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사드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뉴스도 많았었는데요. 오늘 유독 또 지나시는 분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요즘에 그 사드 찬성하는 세력들이 성조 소송리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그 집회를 지지 방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촛불 항쟁이 있던 시기라면 절대 엄두도 못 낼 일들을 얘네들이 착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이제 다 자기네 세상이냐 이렇게 버젓이 대놓고 사드 찬성 집회를 하고 국회의원이 가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시금 저희 국민들 사드 반대가 얼마나 국민의 큰 여론인지를 다시금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